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효도리와 효순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손자, 손녀를 출산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팁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안 그러면 이 소중한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거든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집이 조용해지더니 자녀가 전화를 덜하고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죠.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자녀가 갑자기 조심스러워하거나 예전처럼 마음 편히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 말이에요. 특히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긴 후부터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면 더욱 그렇고요. 우리 세대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울면 업어서 달래주고 배고프면 밥 먹이고 그게 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부모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아기가 언제 잤는지, 언제 밥 먹었는지까지 다 기록해요. 처음 봤을 때 이게 뭐야? 싶었는데 알고 보니 나름의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기 패턴을 파악해서 더 체계적으로 키우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내가 키워봐서 아는데 그냥 업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의 육아 방식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베이비센터라는 육아 전문 사이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세대 부모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자신만의 육아, 철학을 존중받지 못할 때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자가 계속 울 때 내가 업어서 달래줄까? 가 아니라 엄마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자녀가 부모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말해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자가 태블릿으로 노는 걸 보고 요즘 애들은 맨날 화면만 본다고 하시지 마시고 할머니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함께 즐겨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손자 입장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겠어요.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변화에 잘 적응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본인의 건강과 감정을 먼저 챙기셔야 해요. 손자 돌보기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써요. 우리 나이에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피곤하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오늘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다음에 도와줄게라고 하시면 돼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일리노이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손자를 돌볼 때 오히려 가족관계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도 어른이에요. 부모님이 힘드시다고 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오히려 무리하시면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시는 게 더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역할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지원자세요. 차이가 있어요. 베이비시터는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지원자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산책 도와줄까? 평일은 할머니가 쉬게 해줘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도 언제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도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손자와의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책 읽어주기, 함께 산책하기, 할머니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들려주기. 이런 간단한 활동들이 아이 발달에도 좋고 여러분과의 유대감도 키워주거든요. 특히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익숙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할머니랑 함께 있을 때는 다른 거 안 하고 할머니한테만 집중해줘라고 하시면 아이도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돼요. 여섯 번째, 자녀와 자주 소통하세요. 하루 걸러 하루라도 좋으니까 손자 어때? 사진 하나 보내줘라고 메시지 보내세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손자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게 돼요. 억지로 도와주겠다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보이시면 저쪽에서 먼저 부탁하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 안전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손자가 집에 올 때를 대비해서 유아용 침대나 안전가드 같은 건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특히 작은 물건들은 다 치워두세요. 아이가 삼킬 수 있거든요. 손자 올 때마다 할아버지가 안전 점검할게라고 자녀에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자녀 입장에서는 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구나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존중이에요. 자녀의 육아 방식을 존중하고 손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본인의 한계도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은 정말 다른 시대예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이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무작정 사랑만으로는 안 되고 요즘 시대에 맞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것 이제 아시겠죠? 바로 시대 변화에 맞는 조부모 역할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걸 모르면 정말 가족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몸이 괜찮으시면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도 해보시고 편한 신발 신고 놀이터에서 함께 놀아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나중에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관계를 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